예를 들면은 게이트 레이어 하나를 쌓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이후에 똑같은 방식으로 게이트 절연막을 쌓고 그 다음에 똑같은 방식으로 상부에 있는 레이어들을 하나하나씩 적층해 가면서. 안녕하세요. 가장 쉽게 설명해주는 남자 가심남입니다. 오늘은 TFT의 제조 과정을 가장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즘 취업준비생분들에게 핫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업계에서 TFT가 만들어지기 위해 어떤 공정들을 거치는지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기본이 되는 내용부터 쉽게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TFT는 용도나 설계 등에 의해서 그 모양이나 구조가 다를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모두 적층 구조로 만들어집니다. 화면에 보이는 사진은 하나의 예시인데요. 여기에서도 유리 기판 위에 게이트, 게이트 절연막, 소스와 드레인, 활성층, 보호막의 순서대로 적층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정리하면 TFT는 레이어라고 불리우는 층을 여러 겹 적층해서 만들어진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 개의 층, 그러니까 한 개의 레이어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레이어를 적층할 빈 기판이 있겠죠? 반도체 공정에서는 웨이퍼가 될 것이고요. 디스플레이 업계에서는 글라스가 될 것입니다. 이제 이 기판 위에 적층하는 과정을 살펴볼 텐데, 적층 과정에서 가장 먼저 진행하는 공정은 방막 공정입니다. 씬필름이라고도 많이 부르는 공정인데요. 방막 공정은 추후에 배선이나 막의 형태로 남아있을 레이어에 기초 공사를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이쁘게 모양을 내는 것은 뒤에 다른 공정들이 진행해 줄 것이고, 방막 공정은 그저 균일한 두께로 기판 위에 얇은 막을 입혀주는 공정입니다. 이 방막 공정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막을 얇게 입히는 과정을 물리적으로 실시하느냐, 아니면 화학적으로 실시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스퍼터와 CVD로 나뉘게 됩니다. 물리적으로 얇은 방막을 입히는 스퍼터는 물리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PVD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대체로 금속막을 증착시킬 때 스퍼터를 많이 사용합니다. 화학적 방법으로 증착하는 CVD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무기막이나 절연막 등을 얇게 증착하는데 주로 사용됩니다. 방막 공정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포토 공정을 진행합니다. 포토 공정은 포토라는 단어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빛을 이용한 공정인데요. 포토 공정이 완료되면 화면에 나온 그림과 같이 방막 위에 PR로 이루어진 패턴이 새겨집니다. 앞에 방막 공정에 대한 설명에서
이쁘게 모양을 내는 것은 뒤에 다른 공정들이 진행해 준다고 한 것이 기억나시나요? 포토 공정은 우리가 원하는 패턴의 모양대로 방막을 깎아내기 전에 PR이라는 보호막으로 방막을 덮어주는 공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방막 공정 이후 포토 공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방막 공정이 끝나게 되면 사진과 같은 형태로 기판 위에 방막이 얇게 입혀져 있을 겁니다. 이 상태에서 저희는 우리가 원하는 패턴의 모양대로 방막을 깎아내기 전에 PR이라는 보호막으로 방막을 덮어줍니다. 이 PR을 덮어주는 공정을 PR 코팅이라고 칭하고, PR은 포토 레지스트의 약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빛에 반응하는 감광성 물질로 이루어진 것이 PR이고, 그래서 빛을 맞으면 그 화학적 성질이 변화합니다. 그래서 저 PR의 일부를 우리가 원하는 패턴 모양대로 성질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빛을 쏘여주는데, 이때 그냥 빛을 쏘여주는 것이 아니고 원하는 부분에만 빛이 닿게 하기 위해서 마스크라는 틀에 빛을 통과시키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빛은 이런 식으로 다 같이 오는데 이 틈을 통해서만 빛이 통과하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을 노광이라고 합니다. 노광을 통해 PR이 빛을 맞은 부분은 성질이 변화되었을 것이고, 빛을 맞지 않은 부분은 성질이 변화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노광을 통해 PR이 빛을 맞은 부분과 맞지 않은 부분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이를 화학적인 방법으로 한쪽을 제거해서 원하는 패턴 모양대로 PR을 남기는 과정을 디벨롭, 즉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식으로 PR이 원하는 패턴대로 남게 되겠죠. PR의 종류에 따라서 빛을 맞은 부분이 사라지게 되는 PR이 있고, 맞지 않은 부분이 사라지는 PR이 있습니다. 빛을 맞은 부분이 사라지는 PR은 포지티브 PR이라고 하고요. 빛을 맞지 않은 부분이 사라지는 것은 네거티브 PR이라고 정의합니다. 이 부분은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 방금 말씀드린 PR 코팅, 노광, 디벨롭의 과정을 통틀어서 포토 공정이라고 합니다. 포토 공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따로 영상을 제작하여 공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포토 공정을 저희가 끝마치게 된다면 보이는 그림과 같이 방막 위에 우리가 원하는 패턴 모양대로 PR이 덮여져 있을 겁니다. 포토 공정이 끝나면 엣치 공정이 진행되는데요. 엣치 공정은 덮여진 PR의 형태대로 밑에 있는 방막을 깎아내는 공정입니다. 즉, PR의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방막을 우리가 원하는 모양대로 깎아주는 공정인데요. 엣치 공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 웻엣치 방식이 있는데, 이 젖었다는 뜻의 웻이란 단어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방막과 화학 반응하는 약액을 이용해서 방막을 깎는 방식이고요. 두 번째로 드라이 엣치 방식이 있는데, 약액을 사용하지 않고
플라즈마 반응을 이용해서 직접 방막을 타격하고 깎아내는 방식입니다. 각 레이어마다 방막의 종류나 성질에 따라서 유리한 에치 방식을 선택하긴 하지만 최근에는 드라이 에치 방식이 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에치 공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시각적으로 알기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포토 공정이 끝난 직후로 가보겠습니다. 현재 방막 위에 저희가 원하는 패턴 모양대로 PR이 덮고 있는데요. 드라이 에치를 사용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플라즈마로 이 기판 위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주는 방식이라고 설명드렸죠. 하지만 이 PR이 덮고 있는 부분은 방막 위에 방어막이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PR 밑에 있는 방막은 드라이 에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집니다. 그러나 PR이 덮여 있지 않은 다른 방막 부분은 방어막이 없기 때문에 에치를 직접 맞고 이 부분이 날아간다, 깎인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방막이 PR의 모양대로 PR의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모양이 형성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엣지 공정이 끝나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PR의 형태대로 방막이 깎여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공정의 변수나 여러 가지 요인들에 따라서 PR의 형태대로 방막이 지금 보이는 그림과 같이 자로된 듯 100% 일치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략적인 개념만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PR의 형태대로 방막이 깎인다 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충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스트립 공정인데요. 스트립 공정은 앞에 엣지 공정에서 방막의 방어막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을 해준 PR이 더 이상 쓸모가 없어졌으므로 쓸모가 없어진 PR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는 공정입니다. PR과 반응하는 약액을 통해서 방막은 남기고 그 위에 있는 PR만 제거하는 공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립 공정까지 완료하게 되면은 한 개의 레이어가 적층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방막 공정을 통해서 기초를 쌓고 포토 공정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패턴대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고 엣지 공정을 통해서 앞에서 만든 가이드라인대로 깎고 스트립 공정을 통해서 만들어준 가이드라인이 쓸모가 없어졌으니까 가이드를 제거한다. 그러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개의 레이어가 적층이 완료가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돌아와 보면 지금 한 개의 레이어를 쌓았다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은 게이트 레이어 하나를 쌓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이후에 똑같은 방식으로 게이트 절연막을 쌓고 그 다음에 똑같은 방식으로 상부에 있는 레이어들을 하나하나씩 적층해 가면서 TFT를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TFT 공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쉽고 재미있게 제가 가진 지식을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